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18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하게 되네요. 요 앞 시간까지 해서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SQL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 해서 뭐냐면 하나의 테이블에 대해서 SQL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인을 이용해서 두 개의 테이블이나 세 개의 테이블에 거쳐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동영상에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샘플들을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요. 혹시 만약에 제 책을 만약에 구매하신 분 계시면 한번 실습해 보시기를 좀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실습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조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브 쿼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브 쿼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SQL을 통해서 뭘 조회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거, 학생을 뽑아라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일반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조민호 교수랑 같은 레벨에 있는 교수 중에서 교수들의 이름을 뽑아라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 것들을 해서 자료를 뽑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그런 복잡한 쿼리가 들어갈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서브 쿼리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개념을 잘 세우셔야 돼요. 볼까요? 자, 보세요. 화면 보이시죠? 자, 조민호 교수와 동일한 직급의 교수 이름을 검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 이름하고 직급을 검색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뭐죠? 조민호 교수와 동일한 직급이라야 되는 거죠. 그럼 조민호 교수의 직급을 알아야죠. 어떻게? 여기서 보이시죠? 그래서 직급을 알죠. 이 직급과 직급이 같은, 보이시죠? 여기서 요 부분이 바로 조민호 교수와 동일한 직급이라는 요거에 대한 서브 쿼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만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찾아오는 거죠. 이거는요, 혹시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RDBMS를 잘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SQL문을 쓸 때요, 간단하게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을 뽑아라 이런 거는 거의 물론 쓰이지만 많이 안 쓰여요. 실제로 많이 쓸 때는 예를 든 것처럼 조민호 교수와 동일한 직급의 뭐를 뽑아라 이런 식으로 보통 쿼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걸 서브 쿼리, 여기서 보면 조민호 교수와 동일한 직급, 요걸 갖다가 뭐라고요?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직급을 구해가지고 요 직급과 같은 것을 갖는 걸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요걸 우리가 서브 쿼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이것이 읽기가 편해요. 요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SQL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읽기 쉽고,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한 서브 쿼리가 SQL 문자 작성하는 방법이 바로 서브 쿼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용자 아이디가 이것인 학생과, 그죠? 같은 학년인, 이거 학생 같은 학년이 같아야 되잖아요. 보이시죠? 요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고, 같은 학년인 학생의 학번 이름 보이시죠? 이 서브 쿼리는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만약에 RDB를 본격적으로 쓰시면은 거기에 원하는 요구사항을 딱 뽑고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요거는 서브 쿼리로, 여기서 받은 결과 갖다가 여기서 요걸 갖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읽기 쉽고 편하죠. 보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이 이렇게 서브 쿼리로 표현이 돼서 여기 같은 학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는 는 말고도 이런 것들 쓸 수 있다. 뭐 느낌이 오시죠? 네. 서브 쿼리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교재에 지금 이 강의 동영상 강의 그걸 텍스트북이죠. 거기에 쭉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보면 여기에 보면 비교할 때 아까는 는이었는데 이번에는 in, any, some, all, exis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이거 안에 있다. 응?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in이 뭐고 any, some, all, exist 이런 것들의 의미를 샘플로 이렇게 다 보셨죠? in에 대한 샘플. 그 다음에 여기 any 보이시죠? 샘플.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페어와이스, 같이 묶고 사는 거니까 페어와이스 해서 이렇게 두 개 쌍쓰고 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서브 쿼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여기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브 쿼리가 뭐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고요. 서브 쿼리를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뿐만 아니고 in, any부터 시작해서 pairwise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해서 샘플별로 다 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서브 쿼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만드시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SQL문을 내가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일반적으로 사회 나가시게 되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SQL문을 가져다가 이해해서 그걸 수정해서 쓰게 되는데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SQL문 중에 보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서브 쿼리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서브 쿼리를 잘 이해하시면 선배들이 만든 거를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페어와이스, 언페어와이스 샘플 다 있죠. 그래서 서브 쿼리 이렇게 담는 걸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호 연관, 키가 큰 거 해서 오더 바이 하는 것. 보시죠? 평균 키보다 큰, 이게. 평균 키보다 큰, 평균 키를 구하고서 그보다 큰, 이렇게 보이면 되죠? 쉽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서브 쿼리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고려사항들은요,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됐을 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서브 쿼리가 무엇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샘플들을 이용해서 그걸 좀 익히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서브 쿼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서브 쿼리에 대한 샘플들을 몇 개 제가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요런 요구사항일 경우에 이렇게 서버 쿼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이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한 6개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된 거냐면요. 자, SQL문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그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검색하는 거잖아요. 검색하는 건데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실렉트문이고요. 실렉트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렉트문에서 이제 보면 하나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는 거, 여러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죠? 행을 대상으로 하는 함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는 함수,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 쿼리까지 해서 그 실렉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실렉트문은 제가 설명한 거 외에 물론 기능이 좀 더 있습니다만 아마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아마 제가 설명한 것들만 알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조작을 위한 SQL 언어라고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예를 들면 그 데이터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넣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은 그 셀렉트면 데이터를 찾아오는 거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RDBMS 자체가 원래 제일 목적이 뭐냐면 데이터를 찾는 게 원래 주 목적이긴 한데 데이터 넣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는 것도 뭐 해야죠. 이걸 해야지 뭐 찾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 조작을 하고 해서 이것도 SQL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인설트 하는 거 보이시죠? 학생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샘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인설트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날짜 입력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샘플도 쭉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돌려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거 여러 종류별로 쭉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특성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올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 뭐 여러 개 넣는 거죠. 여러 개 넣는 거죠.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hen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보이시죠? 인서트가 난다, when. 네. 이거 보시면 샘플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어쨌든 그 데이터를 넣을 때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조건에 맞춰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인서트나 딜리트나 이런 것들은요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배치 작업으로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쭉 한 번만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서 말하는 실렉트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면 실렉트문 하나에 업데이트하는 거 보이시죠? 그 인설트 요 앞에는 하고 요번에 업데이트하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요번에 실렉트문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거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실렉트문 그다음에 딜리트 해보고 그다음에 딜리트가 잘 됐나 확인하는 거 이해하셨죠? 실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실렉트문 그죠? 딜리트 그다음에 확인해 보는 거. 여러분이 이제 그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은 거를 이제 익히시라고 이렇게 샘플을 드렸으니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테이블 합병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책에는 없고요. 여기 슬라이드에만 있는 건데 테이블 합병에 대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그때 가서 머지라고 하는 걸로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테이블을 합병할 때는 머지라는 걸 쓴다는 걸 알고 계시고 실무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못하면 문제가 돼가지고요. 잘 안 쓰이니까 그냥 머지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냐면 실렉트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서브 쿼리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설트, 딜리트, 업데이트 같은 걸 하는 그 명령어들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 요거 3.5부터 시작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